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김태환입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요, 그 데이터 플랫폼과 머신러닝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MySQL 서비스 MDS에서 지원하는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추중된 클라우드가 아니라 범용적으로 컴퓨팅과 스토리지로부터 전체적인 서비스까지 범용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범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그 중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에 대한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과 R이라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중심의 스파크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각적인 효과로 시각적인 툴로 머신러닝을 하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의 트렌드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MySQL이 제공하고 있는 MySQL 머신러닝 히트웨이브 머신 ML이라고 하는데요. MySQL이 지원하는 머신러닝의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요, 자체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MySQL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라클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인빌트인으로 머신러닝 기능을 장착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요, 2002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22년이니까 20년 전부터 9i 시절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기능을 장착해 왔고요. 그리고 22년에 올해부터는 MySQL에도 이런 기능을 포팅을 해서 MySQL 안에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MySQL 자체적으로 전통적으로 MySQL은 OLTP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자였고요. 거기에서 히트웨이브라는 인메모리 컴퓨팅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는 단건의 짧은 데이터에 대한 트랜잭션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쿼리를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올레벨 기능을 포함해서요. 이제는 믹스드 워크로드 기능을 갖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요. 인 메모리 기반의 컴퓨팅 기반의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러스터 기능을 장착하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 빠른 그리고 리커시브한 그런 머신러닝에 적합한 연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시키고 있고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인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히트웨이브 ML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은요, 앞부분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MySQL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쿼리가 들어온다면요, 그 MySQL의 옵티마이저를 통해서요, 이제는 이것이 OLTP용이다, 올렘용이다를 분류를 하고요. 이 분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쿼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히트웨이브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그 안에서 대용량 고속 연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MySQL로 돌아와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형태의 처리기를 갖습니다. 따라서 쿼리를 실행하는 엔드 유저, 사용자는요, 이것이 대용량 쿼리다, 올렘용 쿼리다, OLTP용 쿼리다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를 입력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적합한 처리를 MySQL의 옵티마이저가 담당을 하고요. 그런 것이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에는 히트웨이브로 넘어와서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MySQL 히트웨이브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MySQL은 전통적으로 빠른 고속 처리, 빠른 입출력과 그리고 짧은 데이터에 대한 고속 쿼리가 가능한 그런 전통적인 올랩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였는데요. 이것을 OLTP 데이터베이스였는데요. 이 OLTP 데이터베이스가 영역을 넘어서 올랩으로 확장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통 믹스드 워크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MySQL은 OLTP와 올랩을 커버하는 그런
전체를 커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확장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MySQL과 HitWave라는 컴포넌트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HitWave로 들어가면 대용량 데이터가 인메모리 상에서 대용량으로 처리가 되는 고속 연산이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병렬로 고속 연산하는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병렬 처리와 인메모리의 고속 연산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원한 형태로 발전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hitWave 상에서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역할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그러면 MySQL은 OLTP와 올랩 그리고 머신러닝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이제는 MySQL의 hitWave를 통해서 이제는 데이터의 이건 없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에 대한 유입,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데이터를 데이터의 변환 없이, 이동 없이 그대로 고속 연산,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분석 환경에 올랩 처리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머신러닝에 대한 활용폭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역할을 커버하는 그런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는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데이터 분석가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OLTP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DW라는 걸 구성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런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업로드해서 그 데이터 분석가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요. 그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가는 그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모델이라든지 알고리즘, 쿼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통한다면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사용한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효율적인 학습 곡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곡선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을 다루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술이 좀 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점차 보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겠고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은 전문적인 그런 개발자와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특정 비즈니스에 대해 활용하시는 그런 활용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가가 있다고 한다면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익숙한 환경에 그리고 내가 활용하기 좋은 그 툴을 사용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 분들이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SQL 내가 선호하는 그런 기술에서 머신러닝이 지원된다면 가장 선호하는 적정 기술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활용하시는 그런 SQL이 가능하신 개발자,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는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해가지고 활용하시는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식 체계를 그대로 이용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확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별도의 툴을 그리고 별도의 언어를, 별도의 그런 개발하는 그런 환경을 학습할 필요 없이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머신러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큰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습 곡선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측면인데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안전한 데이터 저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저장소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위해서는요,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별도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원화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관계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안에서 별도의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권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가가 직접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 데이터에 대한 유출과 데이터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좀 더 보안에 적합하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체계 하에서 머신러닝을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의 또 하나의 특징일 것 같고요. 강점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메모리 연산과 병렬 처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ySQL 그리고 MySQL의 hitwave ML을 사용한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패러럴 쿼리, 병렬 처리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이런 기능들을 인메모리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속의 데이터 연산을 병렬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머신러닝 툴들, 그 파이썬이라든지 R로 만든 다양한 머신러닝 툴들이 있는데요. 이런 툴들이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병렬 처리가 안 되고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좀 더 적고요. 가능한 한 최대한 병렬 처리 효과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라는 점이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머신러닝을 하면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고요. 그 데이터가 분석가에게 넘어가고 분석가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 해당 알고리즘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가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로 배포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다시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걸쳐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포맷, 산출물의 포맷들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부분이 어려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 모델의 최종 산출물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해당 데이터에 대한,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그 산출물, 모델은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로 관리가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SQL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모델을 애플리케이션 혹은 RESTful API로 빌드에서 배포를 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SQL 그 코드와 스토어드 프로시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특정 그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그 추론을 실행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만든 모델이 바로바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서빙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MLOps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프로세스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통적인 그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의 그런 모델인데요. 이를테면 hitwave와 MySQL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언로드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환경에서 별도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델 배포가 돼서 추론이 되는 그런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일종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이관성과 그리고 모델에 대한 그런 이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그 데이터가 분석되고 그 분석된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모델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저장소 안에서 일괄적인 보안 관리와 그리고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분석하는 환경이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hitwave의 ML에 대한 모델은요 현재까지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hitwave ML 같은 경우는 2022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OML, 오라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MySQL의 히트웨이브는요, 그 히트웨이브 ML은요, 최근에 2022년 3월에 머신러닝 기능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도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MySQL이 제공하는 머신러닝, 히트웨이브 머신러닝이 지금 당장 전문적인 머신러닝 환경으로 활용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적인 그 개발 환경이다 하면 다양한 모델이 다양한 그런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문적인 설정이 좀 가능해야 되고 지원하는 알고리즘과 모델이 다양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분류와 회귀 모델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분류와 회귀 모델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회귀와 분류 모델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지금도 현장에서 운영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모델과 추가적인 전문성을 필요한다 그러면 약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기술이라고 보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회귀와 분류 두 가지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로딩하고 처리하고 모델을 관리하는 체계, 그리고 메타 정보와 그리고 모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체적인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해 완료했고요. 이 이외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알고리즘을 추가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시면 그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라클은 20년 전부터 OML이라는 그런 기능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 왔습니다라고 앞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서 패치가 되거나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피처를 공개를 하면은요, 항상 이와 같은 그런 장표가 나타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지원되는 OML의 알고리즘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요. 현재 21시에서는 뉴럴넷이라든지 신규 알고리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모델이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아마도 MySQL도 비슷한 그 MGS의 히트웨이브 ML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과 모델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라클 OML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ML의 기술이 MySQL 히트웨이브 ML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제가 지금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유형에 대한 선택을 하면은요, 그 유형에 대해서 알고리즘과 그리고 알고리즘과 하이퍼 파라미터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피처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가 전처리하거나 활용하거나 시간 소모적인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최소화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머신러닝을 간편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용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향후 버전부터는 특정 파라미터의 세팅이라든지 특정 알고리즘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앙상블의 모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능이 공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면 좀 더 전문성 있는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MySQL 히트웨이브에서요, 이제는 어떻게 머신러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볼 때 가장 간단하게 입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 붓꽃이라고 그러죠. 아이리스 분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4개의 피처, 4개에 대한 분석 항목, 컬럼에 대해서 3개에 대한 붓꽃에 대한 클래스를 분석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데이터가 간단하고 피처가 컬럼이 작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API와 활용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한 분류 모델을 예제로 한번 담아봤고요. 지금 히트웨이브 ML을 데모를 하는 환경은 지금은 제가 일본 리전에 MySQL 인스턴스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히트웨이브를 3개 노드로 런칭을 시작을 했고요. 이 안에서 1024 1TB에 대한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 이 안에서 머신러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웨이브 ML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함수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ML 트레인, ML 모델 로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API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로딩하는 모델입니다. 히트웨이브에서 모델이 학습이 되면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와 그런 데이터들은 MySQL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메타 정보가 특정 모델에 대한 메타 정보가 히트웨이브로 로딩이 돼야 되겠고요. 이 로딩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모델 로드라는 그런 API고요. 그리고 단위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 ML 프리딕트 로고요. 그리고 지정한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추론을 실행하는 것이 ML 프리딕트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로 레벨과 테이블 레벨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설명, 지금은 최근에는 모델과 데이터, 그 추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 추론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모델과 추론 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이 XAI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석 가능한 모델에 대한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델과 결과와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시키는 explain이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정 모델 추론 결과와 그리고 데이터 셋에 대한 그런 분석 결과에 대한 매트릭,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ML 스코어라는 그런 API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히트웨이브에 한번 로드가 되면 메모리를 차지해서 계속 상주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이 끝난 모델들은 히트웨이브에서 메모리에서 언로드 시키는 그런 ML 모델 언로드라는 이런 API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API를 사용해서 모델을 로딩하고 생성하고 활용하고 추론하고 삭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이미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은 정말 유명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MySQL에 저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전제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ML 트레인, 그리고 성능 지표를 보는 스코어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추론 단계에서는 모델을 로딩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API에 대한 사용을 데모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데모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데모 데이터는 아이리스 테이블, 아이리스 텍스트, 아이리스 밸리데이트 이 세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런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면 피처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4개의 컬럼을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이리스 붓곳에 대한 클래스를 지정하는 클래스라는 컬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컬럼을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증 데이터까지는 동일한 스키마를 갖지만 테스트, 저희가 실험을 하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클래스를 뺀 나머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보면 트레인 데이터는 지금 이거는 그 데모용이기 때문에 120건으로 작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보면 부동소수점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클래스 컬럼에는 문자열 형태로 아이리스 꽃에 대한 그런 그 분류가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이제는 검증을 할 텐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의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DB 안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셀렉트 문으로 해서 데이터를 테이블을 만들고 관리할 텐데요.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리미트를 걸어서 랜덤하게 3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 테이블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증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은 트레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원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만 트레인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집합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not in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지금은 트레인 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몇 건의 데이터를 구성하겠다라고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클래스를 뺀 나머지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제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SQL 기능, SQL의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관리하거나 조작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제는 그 모델 정보에 대해서 모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은 보시면 제가 힛웨이브에서 그 학습된 모델은 MySQL의 저장소에 관리가 된다. 모델 저장소에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ML 스키마 어드민 그 데이터베이스의 모델 카탈로그 테이블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카탈로그 테이블의 그 컬럼들 잠깐 보면은요. 모델 아이디, 그 다음에 모델의 이름, 그리고 대상되는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명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두 건에 대한 테이블이 그 모델이 이미 학습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모델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새로 모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는 머신러닝에서 저희가 학습을 한다는 그런 스토어 프로시저를 호출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는 힛웨이브에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힛웨이브에서 학습을 시키면 학습이 완료된 데이터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탈로그에 저장이 될 것이고 이 저장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콜이라는 형태로 해서 시스템에 ML 트레인이라는 그런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컬럼은요, 대상이 되는 학습 테이블이 되겠고요. 학습 데이터의 테이블이 되겠고, 두 번째는 목적 변수입니다. 이게 레이블이 담겨 있는, 정답이 담겨 있는 목적 변수의 컬럼명을 두 번째 인자로 집어넣고요. 세 번째 인자로는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 학습하는 것이 어떤 유형이다. 그래서 지금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지정을 하겠고요. 네 번째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델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호출이 되면 iris 모델이라는 변수에 만들어져 있는 모델의 이름이 저장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약 9초, 10초 정도의 실행 시간이 거치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결론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ML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델의 이름은 iris underscore 모델이라는 그런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select at iris underbar 모델이라는 쿼리를 통해서 보면 지금 ml data.iris 그 iris train admin 지금은 어드민 사용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학습을 시킨 사용자의 이름이 적힙니다. 그리고 고유 번호가 적히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모델에 대한 그런 번호가 저장이 됩니다. 이름이 저장이 되고요. 앞부분에서 모델 카탈로그 테이블을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 지금은 6번에 대한 그런 새로운 모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기존에 있는 학습 데이터의 120건 데이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에 ML 스코어라는 그런 스토어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에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목적 변수는 클래스라고 해서 컬럼명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저장했던 iris underscore 모델이라는 그런 변수를 이용해서 모델명을 가져오겠고요. 그리고 밸런스 어큐러시를 매트릭으로 해서 스코어를 환산하겠다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성능을 표현해 보면은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0.9563이라고 해서 지금은 스코어가 95% 정도의 스코어가 나옵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밸리데이터 테이블, 밸리데이트, 학습에서 이용하지 않은 검증 데이터로 확인해 본다 그러면 검증 데이터에서도 비슷하게 스코어가 0.9583 정도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학습 데이터와 그리고 검증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학습된 모델이 학습을 모델시키고 그 모델이 저장소에 저장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를 어떤 특정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고
그 모델에 대한 추론 결과를 활용하는 그쪽을 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도 ML 추론 쿼리를 실행을 하면은요, 해당 데이터와 모델이 힛 웨이브에 로딩이 되고요. 이 로딩된 결과로 해서 예측을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MySQL에 반환돼서 사용자에게 반환되거나 혹은 테이블로 저장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코드로 잠깐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는 학습된 모델을 추론을 할 때는요, 하나에 대한 로 레벨로, 하나에 대한 데이터 한 건에 대해서 저장을, 추론을 할 경우에는 JSON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 인풋이라는 변수에다가요, JSON 객체로 피처명과 그 다음에 지원되는 값을 지정된 4개에 대한 그 속성을 이용한 JSON 객체, JSON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select 모델 프리딕트로 한 건의 데이터를 추론하는 그런 모델이고, 데이터는 인풋은 at row underscore input. 그래서 지금 앞에 만들었던 JSON을 입력으로 주고요. 그리고 모델은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아이리스 모델 변수명에 사용해서 모델명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JSON 형태로 반환이 되고요. 예측은 머지니카라는 그런 아이리스 유형으로 판별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용했던 피처들에 대한 인풋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값들과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블 레벨도 가능한데요. 현재까지는 쇼 테이블 해보면 3개의 테이블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저희가 테이블 레벨로 추론,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예측을 하는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ML Predict Table라는 그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대상 테이블, iris underscore test라는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 이름과 그 다음에 제가 예측한 추론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새로 생성된 테이블명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기능을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은요, 테이블이 생성되고 새로운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보면 기존에 있는 인풋 데이터와 그리고 프리딕션이라는 컬럼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프리딕션에서 지금은 예측한 결과값이 이 역측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각각의 3개에 대한 클래스명이 프리딕션 컬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이 컬럼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 기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모델을 해석하는 쿼리를 입력을 시키면 동일하게 모델이 로딩이 되고요. 결과를 해석해서 저장해서 반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저희는 앞부분에서 제가 테이블이 총 4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기능을 한번 추가를 시켜보면은요, 이제는 이 부분도 모델을 해석하는 기능도요, 레코드 하나의 데이터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테이블 전체, 테이블 단위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추론하는, 해석하는 그런 기능을 본다면은요, 시스에 ML Explain Table이라는 그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집어넣고요. 대상 데이터는 아이리스 테스트, 그리고 모델은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아이리스 모델,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테이블 명은 이와 같이 지정을 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을 시키면은요,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에는 각각의 이런 데이터들이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힛 웨이브 ML이 지원하는 그런 모델 해석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이리스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테이블의 결과를 조회해 보면은요, 이 결과를 통해서 보시면 입력 데이터와 프리딕션 결과 그리고 노트를 통해서 난 지금 이런 분류를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반영된 인자는 이와 같은 인자를 통해서 가장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각각의 데이터별로 이런 분류가 있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한 인자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이렇게 활용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모델을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MySQL의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제를 사용해 본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은 예제인데요. 지금은 4개의 인풋을 집어넣고요. 이제는 서밋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측 결과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PHP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저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그런 MySQL의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SQL, 셀렉트문을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예제들을 봤는데요. 이것들이 PHP로 구성한다 그러면 그대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폼문에 들어가 있던 4개의 그런 그 입력 값으로 해서 제이슨 객체를 만드는 그런 앞부분에서 저희가 MySQL에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만드는 로우 인풋이라는 것을 만드는 문자열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MySQL에서 이 로우 인풋이라는 그런 변수를 만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ySQL의 ML 프리딕트로 해서 지금은 앞부분에서 ML 프리딕트를 통해서 인풋과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고요. 그것을 추론을 만들고 그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elect sys고요. ML explain row고요. 이 안에서 해당 row 데이터에 대한 JSON에 대해서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해석해서 앞부분에 밑에 있는 설명란을 추가시키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로 몇 프로의 정확도를 갖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ML 스코어를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지금 추론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지정하는 스코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MySQL의 SQL문과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던 그런 경험을 그대로 이용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사용하실 때 머신러닝을 하신다 그러면 MySQL에 대한 MySQL 쉘이라든지 MySQL 클라이언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피터 랩이라든지 제플린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웹 UI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경우도 MySQL의 커넥션만 이루어지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피터 랩의 익스텐션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제플린의 MySQL 연동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만드실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크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코드가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MySQL 코드를 활용하시거나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MySQL의 그 MDS의 힛웨이브 머신러닝을 직접 경험해 보고요. 그것에 대한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클론 받으시고요. 여기서 실행하신다 그러면 보시는 그런 12가지의 모델에 대한 그런 그 머신러닝 경험을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MySQL과 레드시프트에 대한 그 비교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레드시프트보다 더 많은 더 고성능으로 더 저렴한 비용과 더 높은 성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앞에 프로젝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피처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부분에 서 있는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하나일 때, 힛웨이브 클러스터가 하나, 2개, 그리고 점차 개수를 늘렸을 때 선형적으로 그 성능 지표가 좋아지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클러스터를 키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간이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지표의 클러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병렬 처리로 머신러닝에 대한 효율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지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데브옵스가 관련되어 있는 그 데브옵스와 MLOps가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는 자동화 부분인데요. OCI의 MLOps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동화와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포 자동화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자동화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히트웨이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코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히트웨이브는 2022년 3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개발된 시간이 4개월 정도라고 공개된 시간이 4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비전,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전에 이런 길을 걷고 왔던 그 오라클의 OML,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오라클 머신러닝 기능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예상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를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컨셉에 대한 기술 통합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이슨이라든지 노에스큐엘이라든지 지오스파셜이라든지 그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오라클 머신러닝 기능도 하나에 대한 기능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알고리즘들,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을 지원하고 있고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추가시켜 왔는데요. 최근에는 딥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레이어가 깊은 모델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겠고요. 그리고 자연어라든지 NLP를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과 함께요. OML,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머신러닝도 개발 언어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사용성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라클 머신러닝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언어는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SQL이고요. SQL을 기반으로 이제는 머신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그리고 SQL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R입니다. 그래서 R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켜서 R에 대한 알고리즘이 병렬 처리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OML4 R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또 하나는 파이썬인데요. 예전에는 파이썬을 아시는 분과 그리고 SQL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되려 파이썬에 좀 더 익숙하시고요. SQL이 좀 더 낯설거나 특히 스토어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OML4 SQL 스토어드 프로시저를요. 파이썬 객체로 랩핑을 해서 파이썬 인터페이스로 그 OML4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SQL에 좀 더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생소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로 그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DW, ATP와 같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OML을 위한 그런 별도의 제플린 서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플린 서버 안에서 OML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사전 탐색,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파라미터의 튜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너라는 UI와 그리고 배치 프로세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에 대한 단위 작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작업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UI와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오라클 데이터 마이너고요. 그리고 스팍으로 이제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스팍에 대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병렬 처리가 되는 그런 기능으로 OMF4 스팍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죠. 그냥 직접적으로 시간 소모적으로 머신러닝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베이스라인, 베이스 모델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오토ML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오토ML에 대한 것들이 코드 레벨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UI로 통해서 제공되는 그 OMF4 오토ML UI를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모델, 알고리즘 모델은 결과적으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형태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거나 반드시 SQL을 사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공통된 커먼한 인터페이스로 바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RESTful API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선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직접 RESTful API로 배포하는 그런 OML 서비스라는 것이 제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OML이라는 것이 다양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UI,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그런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그런 웹 인터페이스, 그리고 배포에 대한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제공돼서 이거 전체가 OML이란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이제는 힛웨이브 ML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힛웨이브에서도 지금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 두 가지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UI를 활용하는 지금 측면들을 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런 개발된 결과들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의 그런 머신러닝의 핵심 코어는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OCI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이 전문적인 그 머신러닝을 하는 그런 서비스의 코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OML 힛웨이브도요, 이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합성을 이루어서 지금은 파이썬과를 주로 사용하는 주피터 환경에서 힛웨이브를 이용한 그런 머신러닝을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와 API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동화 기능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델 해석 기능, 그리고 모델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힛웨이브와 같이 결합을 해서 좀 더 개발 환경과, 그리고 운영 환경, 그리고 배포 환경이 자동화되고 편리화된 그런 확장된 기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힛웨이브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능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그 OLP와 올랩, 머신러닝을 아우르는 그런 MySQL의 MDS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의미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힛웨이브 ML이 가지는 것은 하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믹스드 워크로드와 머신러닝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해석 기능과 자동화 기능, 그리고 성능,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확장성에 따른 지속적인 성능 관리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장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라클의 라이브 랩이라고 하는 그런 튜토리얼 사이트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라이브 랩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실습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모든 레벨들은 OCI 프리티어에서 지금은 직접 테스트와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OCI 프리티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안에서 무료로 이런 기능들을 경험해 보시거나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런 활용된 기능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좀 더 새로운 머신러닝에 대한 느낌을 받으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힛웨이브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유의미한 그런 기능성으로 모니터링을 해도 좋을 그런 기술,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 경영해 보시면 또 새로운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겠고요.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